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오늘은 2-7 Divergence of a Vector Field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Gradient of Scalar Field,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게 Divergence of Vector Field죠. 이 다음에 할 게 물론 이 바로 다음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곧 할 게 Curl of a Vector Field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이버전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벡터 필드에 관한 거구나. 그러니까 함수가 이 필드라는 게 공간적으로 분포된 어떤 값인데, 한마디로 함수죠. 공간에 대한 함수인데 그 함수 값이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는 벡터 필드라는 거. 그래서 다이버전스 하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이버전스 이거 일단 한국말로 발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극한이나 이런 거 보면은 컨버지 한다, 다이버지 한다, 그래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다이버지, 발산하다 할 때 그 다이버전스가 이겁니다. 발산.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그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고, 네, 식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하는 게 약간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고, 네, 예제 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이 아직 컬 하기 전에 다이버전스 서울어음이 하나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게요. 전 섹션에서는 2-6에서는 저희가 이제 Gradient of Scalar Field 했었죠. 그래서 여기 Partial Derivative of a Scalar Field, 네, which relates to the definition of gradient. 그러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정의로 이어진 뭐였냐면은 스칼라 필드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했던 거.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이제 시간은 정지 상태로 두고 공간에 대한 미분을 했었죠. 스칼라 미분을 했더니 결과가 벡터였던 그레디언트가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스파셜 데리베이티브 오브인데 이제 벡터 필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셜 데리베이티브,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벡터 필드를.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랑 컬이 있어요. 이번 섹션이랑 다음 섹션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둘 다 전자기하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난번 스칼라 필드랑은 다르게 벡터 필드에서는 여러분이 일단 이 필드라는 거는 어떤 공간적인 분포란 말이에요. 어떤 값들의. 근데 이제 방향까지 갖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크기랑 방향이 담겨있는 어떤 값이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크기만 표현한다면 그냥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써놓거나 뭐 등고선으로 하거나 하면 될 텐데,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 벡터 필드는 디렉티드 필드 라인, 한마디로 화살표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보면은 지금 이제 이 A번 그림을 보면은 얘는 좀 밀도가 이렇게 뭉쳐있고 얘는 좀 퍼져있죠. 여기에서의 그 벡터 필드 값들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요. 그 다음에 이 B번을 보면은 뭐 이런 밀도도 있겠지만 여기가 좀 더 밀하죠. 여기가 좀 더 연하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 길이가 더 짧아지죠. 화살표 길이랑 일단 밀도로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처음에 이제 벡터 배우는 단원에서는 화살표 길이로 벡터를 표시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벡터 필드를 화살표 길이만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화살표가 길면은 그만큼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화살표랑 그 다음에 밀도를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The vector field strength in figure 225a 이거죠.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flux lines passing through a unit surface normal to the vector. 그래서 벡터 필드 스트렝스, 이 그림 2-25a에 있는 이 벡터 필드의 스트렝스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은 number of flux line, 이 플럭스가 이제 이런 흐름 말하는 건데, 이런 플럭스 라인의 개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개수가 아니라 passing through, 통과하는 unit surface normal to the vector.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벡터들을 노멀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의 단위 면적, 여기 유닛 서페이스니까 단위 면적이죠.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 라인의 개수, 이런 화살표들의 개수로 벡터 필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밀하냐 소하냐가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플럭스 라인들이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The flux of a vector field is analogous to the flow of incompressible fluid such as water.
벡터 필드의 이런 플럭스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물처럼 압축되지 않는 유체의 흐름과 비슷해요. 그래서 물도 아주 미세하게는 압축되긴 하지만 거의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뭐 공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압축되지 않는 유체, 즉 뭐 액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살표가 마치 물의 흐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For a volume with an enclosed surface, there will be an excess of outward or inward flow through the surface only when the volume contains a sink or a source or a sink. 여기 보시면은 언제냐면은 어떤 경우에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의미로 이런 볼륨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볼륨 안에 오로지 싱크나 소스나 싱크가 있을 때에만 excess of outward or inward flow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어떤 부피 요소에 대해서 플로우가 2개가 들어가고 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개수가 같으니까 여기 있는 excess of outward or inward flow, 그러니까 어떤 outward나 inward flow에 초과하는 게 없어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림 B처럼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긴 지금 나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있죠. 근데 들어온 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스가 되는 거죠. 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가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점이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옮겨 놓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4개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초과가 있는 거죠. 액세스가. 그래서 이거는 싱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스, 여기서 이 근원에서 이렇게 어떤 벡터 플로우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싱크,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오고 이 중에 3개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싱크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생겼지만 오히려 싱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화살표들이 정확하다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The net outward flow of the fluid per unit volume is therefore a measure of the strength of the enclosed surface.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처음이 써있는 대상은 유닛 볼륨이에요. 근데 유닛 볼륨의 outward flow,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흐름의 총 합의 그런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표면으로 측정합니다. 표면으로. 분명 부피였는데 표면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애들을 다 합친 걸로 이 부피 요소의 net outward flow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양수면은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더 많은 거고, net outward flow가 음수면은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2-25C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필드예요. 그래서 일정하니까 여기서 이제 equal amount of inward and outward flow가 있는 거죠. outward flux. 그래서 어느 걸로 이렇게 부피를 해도 그 부피를 둘러싼 표면을 봤을 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의 개수가 같은 거죠. 물론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뭔가 들어오는 거 하나고 나가는 건 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유한하게 그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기에는 흐름이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 다시 또 흐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이건 그냥 화살표를 좀 균일하게 평면적으로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런 데도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화살표 사이에 딱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여기로 화살표가 나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이런 화살표 개수만 세선 안 되겠죠, 맞죠? 좀 더 우리가 이제 수식이나 어떤 필드에 관한 식을 통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net outward flu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이제 얘가 발산을 의미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산이 양수인 거고요. 여기서는 0이겠죠. 여기서는 음수가 되겠고요.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오네요. 정의 문장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게요. We define the divergence of a vector field. 다시 한번 벡터 필드의 divergence예요. 스칼라가 아니라. We define the divergence of a vector field A at a point abbreviated diva. 그러니까
div A라고 보통 읽습니다. div A as the net outward flux of A per unit volume as the volume about the point tends to zero.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div A라고 압축해서 표현 짧게 줄여서 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정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net outer flux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흐름인데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net outer flux of vector field A, 네, 벡터 필드에 말하는 거죠. A per unit volume, 네, 단위 부피당 at the volume about the point. 그러니까 어떤 점에 일단은 이 divergence of vector field A는 어떤 점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점마다 값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점마다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피가 커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per unit volume as the volume about the point, 이 점 말하는 거죠. tends to zero. 볼륨이 0으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단 어떤 부피 요소에 대해서 그 outward flux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플럭스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 A 벡터 있죠, 이거 A 벡터들 여기서 말하는 벡터 필드 A요. 벡터 필드 A, 벡터 필드 A에 대해서 이렇게 닫힌 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 이 ds가 이제 여기는 s가 surface죠. 이게 s surface 면적 적분을 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그 면적 있죠. 부피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고 이제 이게 그 부피죠. 이거를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피 요소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뭐 얘도 당연히 작아질 테고요. 하지만 이 비율은 어떤 값으로 어떤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수렴을 하겠죠. 뭐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렴을 하고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error point, 그러니까 모든 점마다 어떤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크게 지금 그리긴 했지만 물론 이것도 이렇게 플럭스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div A, 그러니까 divergence of vector field A를 할 때는 그건 이제 모든 점마다 다 존재하는 어떤 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피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벡터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스칼라 프로덕트가 돼 있죠. 이건 그냥 부피니까 스칼라고요. 부피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칼라를 스칼라로 나누니까 이 값도 스칼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입니다. 한마디로 divergence of a vector field는 처음에는 벡터 값이었지만 그 벡터를 통해서 divergence 계산을 했더니 그 결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divergence는 스칼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칼라가 모든 점마다 또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스칼라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벡터 필드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필드는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공간상의 어떤 값들의 분포란 말이에요. 방향을 포함한 어떤 공간상의 분포였는데 그게 이제 스칼라로 바뀌는 거죠. 스칼라 필드로. 그래서 한번 지금 뭐 모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지금 좀 모양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첫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The numerator in equation 298 representing the net outer flux is an integral over the entire surface as that bounds the volume. 여기서 이제 분자 말하는 거죠. numerator. 이 분자는 어떤 이 부피 요소에 대해서 그 부피를 바운드하는, 그러니까 그 부피를 한정 지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피를 감싸고 있는 면적이죠. 그 면적 전체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표면적을 의미하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그랄을 계산해 준다, 넓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2-15에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였죠, 이 문제.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이퀘이션인데 이 식이 이 div A 정이고요. divergence of vector field A 요거 정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div A 정인데 div A는 뭐냐면은 스칼라 퀀티티죠. 스칼라 퀀티티. 그래서 그 값이 점마다 다양할 수 있는. 그래서 A라는 벡터 필드가 성격이 이제 다 위치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divergence A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인 스칼라 퀀티티, 그 스칼라 값들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점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마다 값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정의 자체는 저희가 좌표계를 어떤 걸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다 이런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표현할 때는 당연히
어떤 좌표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좀 달라지겠죠. 앞에서 그레디언트가 나왔던 식이 좀 뭐 매트릭 코에피션트 차이가 나면서 막 달라졌던 것처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에서의 이제 다이버전스 계산식이고요. 뭔가 간단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좌표기에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이 식에다가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처 적용하면은 이런 h들이 전부 다 1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u1, u2, u3는 각각 x, y, g죠. 그 다음에 h들은 다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 a1도 ax라고 표현하고 a2도 뭐 ay라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정의에 따라서 어떤 좌표계든 이런 정의가 성립하는데 이런 정의를 저희가 계산하기 쉬운 식으로 표현하면은 좌표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 이제 이 문장은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이 섹션 처음에 배울 때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도 그렇고 컬 오브 벡터 필드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스파셜 데리베이티브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미분. 아니 근데 여기 식을 보면은 이게 어딜 봐서 공간에 대한 미분이지? 미분이 아니라 오히려 적분을 한 다음에 부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이게 미분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면적이죠. 면적에 대한 적분을 한 거고 얘는 부피잖아요. 그래서 이걸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부피로 나눈 거를 또 이제 리미트를 취해서 0으로 보내버리면은 결국에는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방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XY 지축 이렇게 있고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 점의 점 P의 좌표가 X0, Y0, G0. 그 다음에 그 점 P는 근데 뭐냐면은 어떤 이런 델타 X, 델타 Y, 델타 G 이런 정육면체의 딱 중심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필드 A가 벡터 필드 A가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벡터 필드 A가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벡터 필드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이버전스 오브 벡터 필드 A, 즉 줄여서 다이브 A 값을 한번 이 P점에서의 값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까 말했었죠. 이게 점마다 존재하는 값들이라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P점에서의 다이브 A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의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부피 요소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는 이 부피 요소를 저희가 이제 정육면체로 뒀기 때문에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여서 그랬겠죠. 정육면체로 뒀기 때문에 6가지 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분을 해볼게요. 폐면적, 그러니까 닫힌 면적이니까 이렇게 6가지를 다 고려하면 닫힌 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론트 페이스면 여기 맨 앞에, 백 페이스면은 여기 뒤에 마주보는 쪽, 다음 라이트 페이스면 여기고요, 레프트면 여기고, 이게 이제 탑 페이스고 이게 바텀 페이스죠. 그래서 6가지 면에 대해서 요 벡터 필드 A 곱하기 이 DS, 이런 애들이 DS죠. DS를 계산을 하면은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프론트 페이스부터 보면은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이 프론트 페이스 이 면적들에 대해서 이 면적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쪼갰을 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DS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닫힌 면이니까 닫힌 면에 대해서는 이 DS 벡터의 방향이 이 면의 수직이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면서도 나가는 방향이고요. 이거랑 내적을 해줍니다. 이 A랑. 근데 어디에서의 A냐? 이 P점에서의 A인가요? 아니죠. 여기 지금 이 면에 해당하는, 특히 지금 여기 DS 벡터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서의 A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A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프론트 페이스에서의 A고 그다음에 DX 이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이거를 이 면을 델타 S, 그러니까 아직은 미분 때리기 전이니까 P를 0으로 보내기 전이니까 아직은 꽤 크기가 있는 크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짧게 쪼개가지고 이제 DS 계산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차피 0으로 보낼 거라서 이 DS가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큰 요거 자체를 이제 DS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델타 S 벡터인데 근데 이제 결국엔 0으로 가겠지. 이 DS 벡터 이렇게 되겠죠.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제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값에다가 이제 델타 S 벡터는 넓이 크기는 델타 Y랑 델타 G고 방향이 이제 요 방향이니까 플러스 AX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제 이 A 벡터가 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얘랑 내적을 하면은 얘네는 이제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AX랑 되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니까 1로 이렇게 바뀌고 결국엔 이 AX 값이랑 이 값이랑 곱해져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요 값이고요. 요 AX 값이 요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 값이랑 이 값이 곱해진 게 아니라 그거예요. f, x, y, g 이런 것처럼 요거 그 위치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보면은 딱 요 점에서의 값으로 계산했네요. 맞죠? 요 점에서 어차피 얘가 이제 부피가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들이 여기에 수렴하겠죠. 이런 표면에서의 다른 점들도 옆면도 그렇고 다 요 점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앞면에서 그 중앙점을 그 AX 값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x0에서 이 델타 x 이만큼 더 움직여가지고 이제 여기 이 점을 잡은 거죠. 이 중심에서. 그래서 x0에다가 2분의 델타 x 더해주고 그 다음에 y0랑 g0 통해서 요 가운데 점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ax 값이랑 델타 y, 델타 g 곱한 게 이제 요 앞에 첫 번째 프론트 페이스 요 면에서의 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일러 시리즈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지금 요 값을 다른 걸로 바꿔주거든요. 근사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가 테일러 시리즈 이용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그 중에서 뭐 두 가지 정도만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테일러 시리즈 여러분 아시나요? 테일러 시리즈가 그 미적분학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책 보시면은 그 1학기 마지막 부분 한 11단원 그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변수가 3개인 그 베리어블이 3개인 함수잖아요. 다변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변수 함수에 관한 테일러 시리즈는 2학기 부분 좀 중간 이후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 이게 위키백과인데 테일러 시리즈 맨 처음 거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전개한 게 요런 형태고요. 요런 형태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형태를 보면은 이제 분모는 팩토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n번 미분한 a점에서의 n분 미분한 값이고 그 다음에 x 빼기 a의 n제곱이죠. 그래서 형태를 본 다음에 여기 밑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테일러 시리즈인 several variable 여기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인데 보기 복잡하니까 이 식으로 봐볼게요. 변수가 2개 있는 식으로요. 그래서 x와 y에 관한 함수 f 그거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책에서는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저희가 쓴 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3개에 관한 식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x0, y0, 제로 P점의 값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요 프론트 페이스 앞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 AX 값 요거를 이제 알려고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요 P점의 값을 대입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다가 여기처럼 이제 AX 함수에다가 x0, y0, g0 P점 자료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요점에서의 값을 요 P점에서의 값으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어떤 AX 요거를 이제 그 테일러 시리즈 이용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태로 둔 게 아니라 요 점에다가 이제 요 값을 대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x0 플러스 이다 a 플러스 2분의 델타 x, b 요 점을 대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2분의 델타 x 플러스 b면은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은 x에서 요거에서 이제 a가 빠지니까 2분의 델타 x가 남죠. 근데 여기 남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b거든요. 그러니까 b 대입하면 이게 0돼 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결국 이거에 해당하는 얘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네, x0 플러스 2분의 델타 x 빼기 x0가 돼가지고 a가 대신에 x0죠. x0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2분의 델타 x 이게 살아남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이거였던 거죠. 빼기 x0. 네, 요거였고 fx 네, 요거 이제 대신에 x로 미분한 ax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거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프론트 페이스가 아니라 백 페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백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점의 좌표가 지금 요점이죠. 요점이고 요거 방향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자체는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네, 요 부분이겠죠. 이렇게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백페이스의 델타 S 벡터가 네, 이 프론트 페이스랑 반대 방향이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곱해지면서 네, 이게 반대 방향이죠.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부가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백페이스의 AX 성분 네, 이거 세 개 중에서 이제 이거 사라지고 90도니 얘는 90도니까요.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 거죠. 이 AX 마이너스가 있고 요 AX가 있고 그다음에 YZ, 델타 Z, 델타 Y랑 델타 G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테일러 시리즈 이용하면은 네, 이거 이용하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 제외한 이만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첫 번째 이 프론트 페이스처럼 요게 이제 살아남고 근데 이제 요거 대신에 여기니까 여기에서 빼기 x0 하면은 네, 마이너스가 생기죠. 맞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가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x에 관해서 미분하고요. x0, y0, g0 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이 마이너스 곱한 거겠죠.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네. 요거랑 이제 더해버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생기고 여기는 플러스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얘랑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델타 x 여기 2분의 델타 x 이게 이제 그냥 델타 x로 바뀌겠죠. 그래서 델타 x로 바뀌면서 이 델타 y 델타 g랑 곱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네 2분의 델타 x였던 게 이제 두 개가 되면서 델타 x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델타 y 델타 g가 이렇게 곱해지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살아난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네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요. HTO는 네 하이오르 텀스는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뭐 나중에 그냥 무시할 수 있고요. 지금 프론트랑 백을 더했을 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랑 레프트를 하면은 여기서 대칭성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 라이트 그냥 프론트랑 백이 약간 x 좌표 방향이었다면은 라이트랑 레프트는 y 좌표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네, 여기서 이제 x를 y 값으로 다 바꾼 그래서 네 이렇게 바뀌죠. 이런 점들은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뭐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탑이랑 바텀도 G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은 결국엔 6개를 다 더하는 게 이 맨 처음 이거였죠.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애들은 공통으로 갖고 있고 네, 이거랑 얘랑 얘가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다음에 하이오더 텀스는 네, 생략해버리고요. 여기 붙어 있는데 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근사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델타 v로 바꿔주고요. 근데 이제 2-98에 이제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렇게 델타 v로 나눠지니까 그리고 델타 v가 이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얘로 이제 나눠지니까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하이오더 텀스들에는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곱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돼가지고 차수가 1차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얘로 이제 델타 v로 나눠주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델타 v가 0으로 갈 때 한마디로 델타 x, 델타 y, 델타 g가 전부 다 이제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에서 이제 얘네는 사라져서 얘가 이제 살아남는데 하이오더 텀스에서는 네, 걔네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차수가
더 높으니까요. 2차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베타 V가 부피가 0으로 갈 때 여기 결국 사라지겠죠, 얘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 부분이 살아남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이브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브 A라고 보통은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데로퍼레이터랑 A 벡터랑 스칼라 프로덕트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츠에서 저희가 임의로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일반적인 식에서는 네, 올소고널 컬베니얼 코디네이츠에서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관한 증명은 안 나오는데 뭐 직접 해보셔도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에 관한 증명은 어디 찾으면 나오냐면은 뭐 물론 인터넷에 치면 나오겠죠. 인터넷에 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기학 책 중에서 그리피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리피스. 뭐 네, 이런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부록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네, 어펜딕스 거기 보시면은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쭉 읽어봐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실린더리칼이나 스피리칼에서는 적절한 HD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신기한 점이 아니라 좀 유의 있게 보실 부분은 맨 바깥에 이제 H1, H2, H3가 있는데 지금 이런 데 보시면은 H2, H3, H1, H3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이미 포함이 돼가지고 곱해준 다음에 미분을 해주고 뭐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이렇게 미분하기 전에 이렇게 삭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Find the divergence of the position vector to an arbitrary point. 네,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에 대해서 이제 divergence 그런 얘기죠. 각 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포지션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요? 일단 이거 좌표계랑 상관없이 답이 같겠죠. 그러면은 제일 좀 간단한 좌표계 사용하는 게 좋을 테니까 포지션 벡터는 제일 간단한 좌표계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카르테시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카르테시안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벡터의 이제 컴포넌트가 그 점의 좌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 3, 4라는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의 포지션 벡터가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점 x, y, g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는 이제 x, y,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p 포지션 벡터니까 p라고 할게요. p 벡터. 네,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벡터장을 구한 거죠. 벡터 필드는요. 그럼 이제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 그거 보면은 다이버전스 식이 네, 요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을 미분해서 더해주는 거죠. 되게 간단하네요. 맞죠?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 z에 대해서 미분해서 셋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네 3이겠죠 그냥. 그럼 다른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실린더리칼에서 한번 해볼까요? 실린더리칼. 네, 실린더리칼에서 어떤 점이 r, 파이, g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의 포지션 벡터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앞에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거 더하기 요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과연 3이 나오는가 한번 해보면은 이제 요식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H2가 이제 R이고 H1이랑 H3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R 들어가고 이건 다 1이고 여기 이제 R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R분의 1 이렇게 써주고 R. 근데 이제 여러분 A1이 뭔가요? A1이 R이고 A2는 0이고 A3가 G죠. 그래서 이게 R이고 이건 0이고 이게 이제 G죠. 그래서 R 제곱이 되고요.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이건 0이죠. 이게 지워주고 Rg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마저 계산해주면은 처음 게 2R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R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스피리칼도 해볼게요. 스피리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의 좌표가 R 세타 파이일 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요거죠. 그냥 이게 끝이죠. 위치 벡터. 그럼 이게 과연 3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겠네요. 맞죠? 지금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죠. 이게 이제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는 1인데 얘가 R이고 얘가 이제 R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2랑 3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R제곱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 필요 없죠.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R제곱 사인 세타분의 1 R분의 R 세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세타랑 R이랑 독립적이니까 네 이거 이렇게 바로 되죠. 이거
미분 한 다음에 해줄 필요 없이 세타 사인 세타끼리 이제 삭제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하면은 r제곱분의 1에다가 3r이죠. 3r제곱 그러니까 3 나오죠. 답이 셋 다 3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3이 나오죠. 예상대로. 2-18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답 보지 말고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gnetic flux density B, vector B, outside a very long current carrying wire is circumferential an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to the axis of the wire. Find B. 일단 요 find 이 B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각 점마다 다 각 공간마다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magnetic flux density B인데 아직 요거는 앞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막 머리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6단원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circumferential 뜻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의 뜻은 주위의 주변 내에 있는 에두르는 완곡한 tilting or relating to a circumference of curved geometric figure.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 very long current carrying wire라고 하면은 이제 매우 긴 와이어인데 이렇게 아이가 흐르고 있는 그때 이제 자기장이 약간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저 magnetic flux density가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방향은 모르는 거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분은 알죠. 이거 오른손 법칙 쓰면 된다는 거.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axis of the wire. 네, 이 와이어 축으로 하는 이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식으로 쓰면은 이 축이 G축이라고 하면은 Z축이라고 하면은 B는 거리 반비례고요. 지금 이게 형태가 이제 원통좌표게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 쓰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r분의 1로 이렇게 쓰고 이거 이제 반비례하는데 방향은 이렇게 지금 circumferential이니까 a파이 벡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례상수로 k라고 하나 써줄게요. 비례상수 k. 그러면은 대충 이제 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좌표계가 이게 실린더리칼 형태니까 다시 이걸로 아까 하던 것처럼 식을 구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 b식이 이 a 파이만 돼 있죠. 그래서 r분의 k 값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r분의 k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는 0, 얘도 0이고 그다음에 얘는 1이고 얘도 1인데 이제 얘가 이제 r이죠. 그럼 얘는 1, 얘는 1이니까 결국엔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컬 오브 b 벡터 얘가 r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파이분의 k분의 r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뭔가요? 여기 지금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 나오죠. 그냥 그래서 0 곱하기 r분의 1이니까 0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다이버전스가 0이 나옵니다. 답을 확인하면 0이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잠깐만 어떤 이유 같은 건 딱히 안 나오네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We have here a vector that is not a constant, but whose divergence is zero. 이거 말하는 거죠. This property indicates that the magnetic flux lines close upon themselves and that there are no magnetic sources or sinks. A divergenceless field is called a solenoid field. More will be said about this type of field later in this book.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원 마지막 쪽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쯤에 나오는데 이 솔레노이드 필드라는 이런 용어 때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리스 필드,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필드를 솔레노이드 필드라고 해요.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런 이제 magnetic flux 라인이 close upon themselves, 그러니까 본인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반만 그렸지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나고. 다이버전스 서우럼도 한번 봐볼게요. 다이버전스 서우럼을 한번 보면은 일단 어떤 서우럼이네요. 그렇죠? 정리 in the preceding section. 그래서 이제 전 섹션에서 divergence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divergence 정의가 어떻게 했냐면은 we defined that the divergence of a vector field as the net outward flux per unit volume. 그래서 이제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은 이제 어떤 벡터의 divergence가 이 벡터 A를 이렇게 플럭스 계산한 다음에 넓이에 대해서 그다음에 델타 V 이게 이제 리미트 취해서 요거죠.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였죠.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시면은 머리카락 이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해당하는 게 여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변에다가 아직 이거 리미트 0으로 보내기 전에 이 델타 V를 하면은 뭔가 약간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이 델타 V가 0으로 가지 않으면은 얘도 어떤 꽤 큰 면적에 대한 이 부피에 해당하는 모양이니까 이 면적이
모양이요. 그래서 이 면적을 그러니까 부피를 바운드하는 면적이니까 부피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어떤 꽤 큰 게 될 테고, 얘도 사실은 얘는 이제 모든 점마다 다 다른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델타 v를 이게 스칼라죠 결과는. 근데 이 스칼라에다가 델타 v랑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것처럼 미소 부피 이 디퍼런셜 볼륨으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에서 적분한 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뭔가 좀 더 이제 요걸 봤을 때 좀 떠올릴 수 있는 형태죠. 또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앞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다이버전스 이 정의로부터 뭔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모양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하면 토랄 아울드 플럭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어떤 이 매우 작은 디퍼런셜 볼륨 엘리먼트, 이 델타 V로 쓰긴 했지만 사실은 디퍼런셜 볼륨이니까 뭐 이런 애들 떠올리면 되겠죠. 디퍼런셜 매우 작은 그런 값으로 j 번째 이제 델타 V 이걸 떠올려가지고 이제 이 부피를 바운드하는 어떤 서페이스를 SJ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SJ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보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은 요거 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조그만한 부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무작위적인 어떤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그 부피를 여러 개로 막 쪼개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n개로 쪼갰어요. n개로 쪼개면은 그 n개에 대해서 다 이런 식들이 성립을 하겠죠. 그 n개에 대해서 그 n개의 부피 요소들이 0으로 수렴할 때, 이렇게 0으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디퍼런셜이 되는 거죠. 여기서처럼 그 디퍼런셜 볼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n개의 부피 요소가 각각 그 크기가 0으로 수렴할 때 0으로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은 이런 식이 이제 성립하겠죠. 이거를 다 더해준 것도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 왼쪽 식은 볼륨 인테그랄이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요거는 이해 가시죠? 그럼 오른쪽도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The contributions from the internal surfaces of adjacent elements will, however, cancel each other because at a common internal surface, the outer numbers of the adjacent elements point in opposite direction.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나?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피 요소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그 부피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피 요소에 대해서 요거 계산해 줄 때 이제 6가지 면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을 한번 볼까요? 이 면을 볼 때 이 면의 이제 위치에 해당하는 그 벡터 A 값에서 이 면에서 이제 나가는 방향의 이런 ds 벡터, 이제 이런 애랑 내적해 준단 말이에요. 스칼라 프로덕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부피 요소를 주인공으로 하면은 같은 위치죠. 여기 같은 위치에 대해서 이 ds 벡터가 반대 방향이에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위치에 대해서 방향만 반대인 두 벡터를 서로 내적해서 이제 전부 더해주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값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 말이 이제 이거예요. Common internal surface, the outer normal of the adjacent element point in opposite direction. 그래서 이제 이게 캔슬 이치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 사라진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내부의 이런 데서의 그 상쇄되는 값들은 다 사라지고 요 외부 여기는 이제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외부만 남습니다. 전체 부피 요소에 대해서 이 외부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얘랑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매우 중요한 정리다. 전자계에서 앞으로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 서울홈에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어떤 부피 인테그랄이 부피에 대한 적분이 넓이에 대한 적분으로 바뀐다. 혹은 그 반대, 넓이에 대한 적분이 부피에 대한 적분으로 바뀐다. 여기 아까 그 써있는 마지막 거를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거는 부피 적분이고 이건 넓이 적분이니까 사실은 지금 인테그랄 하나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얘가 이제 뭐 3개의 길이 요소로 돼 있어가지고 얘는 지금 트리플 인테그랄이죠. 그리고 얘는 더블 인테그랄, 뭐 물론 이렇게 닫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이 개수가 다른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전자기하학에서 종종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기억하는 법은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다이버전스 정의 이용하면은 비교적 간단하죠. 이거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Given a vector field, verify the divergence theorem over a cube, one unit on each side. The cube is situated in the first octant of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with one corner at the origin.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글자로만 된 문제 보고선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떠올릴 줄 아셔야 돼요. 부탁되고 이제 이거 그림 보지 마시고요. 뭐 그림 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일단 다이버전스 서울홈을 베리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서울홈이 어떤 아이덴티티의 식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을 각각 했을 때 서로 같냐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이버시스그럼은 어떤 부피, 어떤 아비타리한 부피에 대한 건데 그 부피를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여기 다이버시스그럼 over a cube 하나죠. one unit on each side.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길이가 1인 정육면체. 그리고 이제 그 큐브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은 first octane of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그러니까 좌표계 3개 중에서 카르테시안 좌표계라는 얘기죠. 카르테시안 좌표계고 그 중에서 first octane, 그러니까 옥탄에서 첫 번째 옥탄이면은 어디냐면은 x, y 지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놓여 있는. 그래서 한 코너가 이제 원점에 놓여 있고요. 여기가 이제 first 옥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뒤쪽이 second 옥탄이고 뭐 그런 식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변의 길이가 다 1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이버전스그럼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지금 이게 A 벡터니까 이렇게 A 벡터의 다이버전스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부피 적분을 하고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게 이제 넓이 적분. 이게 이제 서로 같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이 다이버전스 이거 뭐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니까 쉽죠. 2x 더하기 x 더하기 y네요. 맞죠? 그럼 3x 더하기 y 요거죠. 그래서 얘가 3x 더하기 y고요. 그 다음에 이 dv는 dx, dy, dz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 first 옥탄이니까 0, 1, 0, 1, 0,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일단 요거 계산 먼저 해줄게요. 계산 먼저 하면은 일단 마지막 것부터 볼까요? 이 g는 지금 적분하면은 적분 없으니까 그냥 g 나오고, 근데 g를 0에서 1까지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해주나 마나 해서 제거해주고, 먼저 x에 대해서 적분 한번 해볼게요. x에서 적분하면은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xy, x에 대해서 0에서 1 하면은 2분의 3 플러스 y네요. 그렇죠? 여기 대해서 다시 이제 적분하면은 2분의 3y 플러스 2분의 1y 제곱이고 0에서 1까지 하면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2죠. 그래서 얘가 여기 왼쪽 좌측이 2가 나옵니다. 오른쪽도 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 문제가.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이제 큐브니까 6가지 면으로 나눠줄게요. 그림으로 하면은 1, 2, 4, 5, 6 이렇게 할게요. 프론트 페이스가 1이고 백 페이스가 2번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페이스가 3번, 레프트 페이스가 5번, 탑 페이스가 5번, 바텀 페이스가 6번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이 A 벡터랑 그 다음에 이 DS 벡터 곱해주면은 일단 A 벡터는 여기 아니까 그 DS 벡터를 먼저 구해볼게요. 1번에서 DS 벡터는 1번은 지금 이런 이제 면이니까 이 길이가 dg고 요게 이제 dy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dy 곱하기 dg고 방향은 ax 방향이죠. 플러스 ax 방향. 이런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요 A 벡터랑 요거랑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이가 ax 방향이니까 얘네는 다 이제 사라지죠. 여기는 얘랑 곱해주니까 결국 얘가 x제곱 곱하기 dy d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first 옥탄이니까 0부터 1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이 1번 면에서 프론트 페이스에서는 x값이 1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1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0, 1, 0, 1, dy z 이렇게 되겠죠. 하면 이거 1이죠. 그래서 1번이 1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이제 1. 마찬가지로 2번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2번을 해주면은 이제 이 ds 벡터는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2번이면 요거거든요. 아까 dy dz 같은데 방향은 마이너스 ax, 그리고 이제 a는 지금 이거 사라지니까 요것만 남죠. 근데 요거 하면은 지금 2번 면에서는 x가 0이거든요. 맞죠? x 좌표가 0이죠. 그러면 곱해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ds 벡터 보면은 일단 ay 방향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이제 dg고 요게 이제 dx니까 dx dg에다가 ay. 요게 이제 ds 벡터고, 이제 얘랑 이제 곱해주면은 다 사라지죠. xy만 남죠. xy가 남는데 x는 지금 보면은 요 면에서 계속 바뀌죠. x는 바뀌는 값인데 y는 지금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랑 곱해주면은 xy인데 y는 1이니까 결국 x가 남겠죠. x dx dg. 결국엔 x 이렇게 이거 사라지고요. 이렇게 되고 0부터 1 이렇게 되죠.
저희 적분을 해주면은 지금 g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그냥 1 나오겠죠. 이거 1이니까 그냥 없애줄게요. 그리고 이거 x 적분하면은 이거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다음에 4번면은 dx dg에다가 방향은 마이너스 ax 방향, 마이너스 ay. 그러니까 결국 얘랑 곱해지겠죠. 결국 얘랑 곱해지는데 지금 y좌표가 0이거든요. 4번면은 y좌표인데 여기 y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0이겠죠. 그러니까 4번은 그냥 0. 5번은 탑페이스면은 결국 방향이 a 방향, 방향이니까 결국 얘는 상관없고 얘만은 상관 있겠죠. 근데 이제 g가 5번면에서는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y가 곱해지겠죠. 여기 g는 1이니까. 근데 요 요 ds 벡터는 5번에서 dx 곱하기 dy고 ag 방향. 그러니까 ag 방향의 dx dy인데 곱해지는 값이 요거죠. 요거. 근데 g는 1. 그러니까 결국 y만 남겠죠. 여기 곱해지면은 y 0, 1, 0, 1 해주면 뭐 나오겠어요 이거. 지금 x에 관해서는 없으니까 그냥 1 나올 테고 y 관해서는 2분의 1 나오겠죠. 이거 2분의 1. 그럼 6번은 아까 이게 2였으니까 1, 2분의 1, 2분의 1 여태까지 하면 2죠. 6번이 딱 0이 나와야겠네요. 6번을 보면은 6번의 방향이 ds 벡터 방향이 마이너스 h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h고 dx dy 여기 크기고, 근데 이제 얘랑 곱해지는 게 요거죠. 요건데 g가 0이죠. 6번은 g가 0이니까 결국 0이겠죠. 이거. 그러니까 0.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2가 나오죠. 2. 그럼 이제 똑같죠 요거랑. 그래서 성립을 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설 나오니까 한번 제가 좀 계산 안 하고 넘긴 거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들 한번 유의해 보시고요. 각각의 고정되어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2가 나오죠. 2-20도 한번 해볼게요. 2-20도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2-29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문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스피리칼 쉘이에요. 스피리칼 쉘. 그러니까 이게 지금 9 껍질이라는 얘기죠. 1이 아니라 9. 그리고 안쪽 반지름이 R1, 바깥쪽 반지름이 R2. 둘 다 대문자고요. 얘는 뭐 쓴다면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쓰는 게 좋겠네요. 맞죠? 일단 그림이 저렇게 돼 있고요. 문제 읽어보면은 given f 벡터, f는 요 이제 r에 비례하고 어떤 k 비례 상수로 있고요. 상수로 f가 요거일 때 determine whether the divergence theorem holds for the shell region enclosed by spherical surface at r equals to r1 and r equals to r2 centered at the origin. 그러니까 방금 그 그림에서 요 어떤 부피 요소에 대해서 이런 벡터에 대해서 이제 다이버전스 서우럼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란 얘기죠. 그럼 다이버전스 서우럼을 한번 다시 써보면 지금 f 벡터니까 이렇게 f 벡터를 다이버전스 한 거에 대해서 비적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넓이 적분 한 거랑 과연 같은지 이제 이거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부피 이 넓이가 이제 이런 거 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가 바깥쪽 구랑 안쪽 구 둘 다 해줘야 돼. 부피는 요 사이에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일단 이 다이버전스 먼저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다이버전스 식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금 그 문제는 이제 스피리칼 코디네이트니까 결국에는 얘가 이제 1, 얘가 r, 얘가 r sin 세타. 그러니까 여기는 r 제곱분의 r sin 세타, r 제곱 sin 세타분의 1 이렇게 있고 r 분의 r 제곱 sin 세타 더하기 a1. 근데 a1이 뭐죠 여기서? a1이 이만큼이죠. k 곱하기 r. k 곱하기 r. 그리고 이제 a2랑 a3는 0이죠. 이거 0. 나머지 해줄 필요 없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sin 세타는 관련이 없거든요. 요 미분이랑. 그러니까 미리 제거해 줄 수 있어요. 미리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해주면은 kr 세제곱이니까 3kr 제곱이죠. r 제곱분의 1 한 다음에 3kr 제곱 하면은 3k겠죠. 3k.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어떤 상수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지금 f니까 f로 바꿔주면은 이게 이제 상수가 나오니까 그냥 부피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게 이제 3k이고요. dv v 요건데 이제 이게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인테그랄 dv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굳이 이거 인테그랄 안 써줘도 되겠죠? 그냥 부피 구하는 거니까. 뭐 인테그랄 써줘도 돼요. 인테그랄 써줘도 되는데 안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피니까 그 9의 부피 뭐죠? 3분의 4 파이 R2의 세제곱 빼기 R1의 세제곱. 이제 요거를 저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럼 3K 33 이렇게 사라지고 4K 파이 되겠다. 4K 파이 하면은 4K 파이 R2 세제곱 빼기 R1 세제곱. 과연 이게 나오는 것인가? 요게 이제 좌변이 있어요. 좌변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다음에 우변. 우변은 좀 다시. 우변은 보면은 요거는 그냥 써주면은 f 벡터가 이제 AR, KR 이렇게 돼 있고, 저 이제 DS 벡터는 지금 DS 벡터가 요 바깥쪽부터 한번 볼까요? 바깥쪽에서는 DS 벡터가 약간 바깥면이니까 약간 요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안 생겼으니까 입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요 그림 아시죠?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세타 이게 파이 여기가 R이죠. 요점 뭐 이제 이런 식인데 ds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요런 모양 약간 요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여기 길이가 r d 세타고요. 그다음에 여기 길이가 이제 r sin 세타 d파이죠. r sin 세타 d파이. 그래서 ds 벡터는 방향은 ar 크기는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은 이렇게 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적하면 이제 이거 사라지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두 개로 써주면은 인테그랄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지금 바깥쪽 면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바깥쪽 면에 대해서는 R은 R2로 고정이고 세타는 0부터 파이죠. 파이는 0부터 2파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지금 R은 R2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면은 KR2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 D 세타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d파이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파이가 난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2파이죠. 2파이 그러니까 이거 지워주고 2파이 써주고 이렇게 이제 이건 적분하면 되죠. 이거 어디 0부터 파이까지죠. 이거 여러분 직접 적분 안 해도 되죠. 이거 넓이가 이게 지금 1, 1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거 2거든요. 이거 2. 뭐 직접 적분해봐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파이 0이니까 2거든요. 결국에는 4파이 k r2 세제곱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뭔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랑 비슷하죠. 앞부분. 여러분 이거 방금 바깥쪽 면이거든요. 바깥쪽 면.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이제 안쪽 면도 양상이 비슷해요. 안쪽 면도 양상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 ds 벡터도 똑같은데 ds 벡터도 아까 요건데 이제 요 방향이 마이너스 AR이죠. 이렇게 향하는 거니까요. 부피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랑 대칭적이에요. 근데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R2 대신에 R1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직접 안 해봐도 되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봐도 돼서 성립을 합니다. 똑같죠. 여기 커브어 벡터 필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